네, 반갑습니다. 리카캔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자, 주주님들도 아시다시피 리카캔바이오가 금요일날 무려 11% 넘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87,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서 불안하셨던 분들, 이제 바닥 찍는 거 아니냐, 뭐 다시 큰 상승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한번 드실 것 같아요. 주주님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상승은 이유 없이 나온 반등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FDA 임상 승인이라는 재료가 나왔고요. 외국인 기관 자금도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 하루 상승만으로 추세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리카캔바이오 차트 한번 보면요. 장중 고점이었던 26만원에서 7월 30일 장중 저점인 75,700원까지 약 70%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리카캔바이오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이 나온 상태였고 이번 상승은 호재와 낙폭과대 반응이 함께 나온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금요일날 얼마만큼 올라왔다 이게 아니라요. 월요일에도 지금 상승분을 지켜줄 수 있느냐 그리고 9만원을 제대로 넘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번 상승의 가장 큰 원인, 파트너사 익수다가 개발하고 있는 ADC 신약 후보 물질 IKS-04가 미국 FDA로부터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IKS-04는요, 위암과 대장암, 췌장암, 담도암 등 위장관암에서 발현되는 이 CA242라는 이 물질을 표적으로 하는 ADC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되게 어렵죠. 뭐 이 내용을 기억한다기보다 그냥 임상 1상을 시작하게 됐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될 거는 FDA 임상 승인은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됐다는 게 아니라 임상 시험을 시작해도 된다는 허가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한 것은 이번 승인 하나만이 아니라 리카캔바이오의 ADC 플랫폼이 적용된 후보 물질이 실제로 임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거죠. 익수다는 이번 승인으로 세 번째 임상 단계 ADC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미국 FDA의 임상 1상 실험이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승 이유는요, 바로 낙폭 과대예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고점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약 70%가 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진짜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4월 고점 이후 사실상 쉬지 않고 내려왔다라는 건데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계속 밀렸던 이유는 전환사채와 전환 우선주에 따른 잠재적인 주식수 증가 부담, 뭐 임상 기대감 악화, 바이오주 전반의 변동성 등이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75,000원까지 떨어지면서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반영됐고 FDA 승인 뉴스가 나오자마자 저가 매수와 쇼커버 성격의 자금이 동시에 들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수급표죠. 금요일은 개인이 순 매도를 했지만 기관은 약 55억 원, 사모펀드는 약 41억 원을 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도 소폭 순 매수를 했죠. 특히 전날인 28일부터 30일까지 꾸준히 외국인이 먼저 들어왔고 금요일에는 기관과 기타 범인이 상승을 이어받은 모습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만으로 만들어진 상승이 아니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다만 금요일 거래량은 약 55만 주로 전날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따라서 상승률은 강했지만 아직 시장 전체가 확신을 갖고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거래량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월요일에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주주님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급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주가가 빠지면은 더 떨어질까 불안하고 반등이 나오면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서둘러 들어가고 싶어지죠. 그런데 우리 계좌를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바로 이 시장의 등락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기준 없이 매매하고 대응할 순간을 놓치는 것. 그것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같은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은 자금이 빠져나가고 또 어떤 종목은 새로운 수급이 들어옵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이미 단기 상승 부담이 커진 종목이 있는가 하면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거래량과 외국인 기관 수급이 살아나기 시작한 종목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 돈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바닥을 판단하지 않고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상승을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자금이 어느 업종으로 이동하는지, 거래량이 단기 매매로 끝나는지, 주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흐름을 이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종목을 확인하고 어느 구간까지 기다리며 이 기준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정해두는 것, 그것이 우리 계좌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매일매일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직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퇴근한 뒤 가족도 챙겨야겠죠. 하루 종일 차트와 거래량, 이 수급을 바라보면서 자금의 이동을 추적하는 건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은 우리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잠깐 일하는 사이에 수급 자체가 변화해버리고 강해 보였던 종목이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민하는 사이에 대응 구간을 획획 지나갈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종목을 전혀 몰라서 손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종목에 대해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왜 손실을 보겠어요? 바로 확인할 시간이 부족해서 대응해야 할 순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대신 봐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목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지, 어디에서 새로운 수급이 만들어지고 추격이 위험한 자리와 기다릴 수 있는 자리를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는 주식 매매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일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주식 차트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랑 다른 점은 24시간 동안 이 차트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이 확인해야 될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 바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보냈던 문자와 당시 차트, 실제 대응 기록을 먼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문자 내용은요, 실제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이 위에 대응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이후 제가 진단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분에게 매수 추천가를 일단 51,000원에서 52,000원 구간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타점으로 지금 구간에 비중 좀 높게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 51,300원 구간에 진입을 하셔서 65,000원 구간에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 눈대중으로 봐도 약 30% 수익 먹었죠. 자, 이때 제가 말씀드린 거,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다, 수급 확인해봐라. 제가 추천드렸을 때 날짜가 바로 이 4월 6일쯤이었어요. 자, 제가 이 구간에 무슨 근거로 추천을 드렸냐면, 자, 3월부터 쭉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 구간 때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개인의 물량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지만 외국인 물량은 상당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기관계 물량은 오히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4월 1일 날 갑자기 기관 쪽에서 만주를 추가로 구매를 해요. 이때 흐름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흐름을 꾸준히 유지를 해주다가 고점인 바로 이 4월 15일 부근에 무려 68,0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계의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었던, 이때 당시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무려 30% 수익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HLB 같은 경우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맞지만 우리가 이때 들어갔던 이유, 거래량도 물론 봤고 수급도 확인을 했고 꾸준한 세력들의 자금 추격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주주
주주님들에게 수익까지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다른 종목 한번 봐볼까요? 이번엔 SK하이닉스 추천드렸을 때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자 확인을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 SK하이닉스에 대해 문의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이닉스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역대급 고점이긴 하지만 수급과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계 반전 수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고점 바로 이 부근이었어요. 이 부근에서 우리 주주님이 문의를 주셨을 때 이미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하락하고 있는 와중이었을 거란 거예요. 근데 주주님들, 자, 이때 보시면요, 바로 5월 14일이 바로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꾸준히 구매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계는 약간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물량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게 기관계와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이 물량으로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본 건 이 기관계의 물량이 아직도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상승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일시적인 하락이 발생할 순 있지만 재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제 생각엔 250만원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도 되냐, 타점도 알려주냐, 그래서 제가 추천가를 180만원으로 해드렸어요. 자, 날짜 보시면 5월 14일이 바로 여기에요. 이 부근에서 180만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손절가 165만원까지 근처까지 왔어요. 168만원까지 왔는데 이때 우리 주주님들 안 팔고 계셨잖아요. 저랑 같이 진행하신 분들, 이때 반등 딛고 일어나서 기관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170만원이었던 게 240만원까지 쏴버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 230만원에 제가 나오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때는 이미 기관계 수급이 거의 끝났을 때 제가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 제가 한번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주님이 끝까지 들고 가겠다, 그때 이후로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이분 아직 하이닉스 안 파신 것 같더라고요. 이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명확한 기준 잡고 대응하기만 해도 우리 수익 보는 거 진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이제는 이 패턴을 아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HLB 보여드렸던 패턴과 매우 흡사하잖아요.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물량을 받아내다가 갑자기 기관이 유익되기 시작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패턴, 이젠 조금 아시겠나요? 제가 이 문자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실력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대응을 요청하셨을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 주주님께 대응 방안을 드리고 결과가 나온 뒤에 좋은 자리였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어떤 기준을 전달했고 이후 어떻게 흐름이 이어졌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서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모든 판단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이 위험 기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손절가를 말씀드리는 게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조절하고 어떤 조건이 확인됐을 때 다시 대응할 것인지까지 함께 잡아야 하기에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여드린 겁니다. 현재 보유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시장은 움직이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요, 지금 앞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010-7479-5645번으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종목과 대응 기준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제가 전달한 대응이 실제 판단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로 연결됐다면 그때 저희 채널 한번 오셔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충분하기에 우리 주주님들께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진 않고 제가 잘한다고 미리 믿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제 어떤 기준을 전달했는지 실제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기준을 한번 확인하신 이후에 판단하달라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7479-5645번으로 대응 꼭 문자 남겨주시고 우리 주주님들의 부족한 시간 제가 대신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꼭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기준은요, 금요일 고점인
바로 이 9만 원대겠죠. 월요일 주가가 9만 원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고 돌파한 가격을 다시 지켜준다면 이번 반등은 하루짜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곧바로 10만 원을 단정하기보다는 먼저 9만 원 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9만 원 돌파 이후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8만 8천 원, 9만 원 부근을 지켜준다면 다음 상승분으로 뭐 9만 5천 원, 10만 원 그 위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초가 이후부터 갭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손실 봤던 이유가 뭐예요?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고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이잖아요. 상승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는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진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구간 87,000원 구간에서 약간 하락이 나온 83,000원에서 85,000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도 모자란데 왜 하락 구간을 말해주느냐? 주주님들, 일단 금요일 날 상승이 약 12% 정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하락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죠. 지금도 상승이 나올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무작정 직선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아요. 상승 나왔다가 하락 한번 나와주고 다시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 한번 나와주고 이런 반응으로 꾸준히 이동할 겁니다. 실제로 리카켄바이오 같은 경우 상승 흐름이 똑같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상승 흐름 하락을 반복하다가 고점 찍고 내려오고 이런 흐름이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83,000원 구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구간만 지켜주더라도 눌림목 구간에 매물대 쌓이고 다시 한번 반등 기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보다 더 아래인 구간 바로 8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비중 조절 하실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8만 원대가 무너지면 다시 7만 원대 저점을 확인하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75,700원까지 이탈한다면 이번 반등 추세의 전환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끝났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한 번에 큰 비중을 실을 자리가 아니라 9만원 돌파를 확인하거나 급등 이후 눌림목 구간 8만원 중반대를 지켜주거나 그리고 8만원 아래까지 떨어지는지 이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리카켄바이오의 상승은요, FDA 임상 승인이라는 분명한 재료가 있었어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들어왔고 코스피 코스닥 또한 뛰어난 상승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주가는 중장기 하락 추세의 첫 번째 반격이 나온 단계죠. 이제야 12% 상승이 나온 단계예요. 26만원 대비 70%가 하락하는 와중 이제서야 12% 고작 오른 겁니다. 이번 흐름이 상승으로 반전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으로 나올지는 추후에 계속 꾸준히 지켜보면서 우리 같이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부족하시잖아요. 시간 부족해서 대응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에 있는 번호 010-7479-5645번으로 대응이라고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딱 3가지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차트,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얘네 꾸준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영상이 이렇게 막 짧은 것도 아닌데 이 마지막 구간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건 단순히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 하나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저희 채널의 분석과 이 대응 기준을 믿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따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제가 반도체 수급 쪽 계속 추적하면서 확인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진 종목은 아닌데 뉴스가 크게 퍼진 뒤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차트에서 봤을 때는 하락 압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량과 수급에서는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앞으로 시장에 관련해서 이동할 수 있는, 즉
조건을 갖추기 시작한 종목인데요. 다만 여기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마구잡이로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일수록요.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어느 구간에서 수급이 붙는지,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차트는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공개하면서 단순히 종목명만 던져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반도체 자금이 이 종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현재는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진입을 서두르면 안 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흐름이 예상과 다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드리는 자료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이렇게라도 우리 주주님께 종목이라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나 알려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반도체 급등주 찾고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들 궁금하신 분들 지금 앞에 있는 번호 010-7479-5645번으로 반도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종목과 함께 차트, 수급, 거래량, 그리고 실제 대응 기준까지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로 보내주신 관심만큼 저도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점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남들보다 먼저 이 종목명을 아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알아보기 전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시장이 움직일 때 대응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준점을 명확히 갖는 것. 이 차이가 결국 우리들의 계좌의 결과를 바꿀 거란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